네,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시간 카이로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실 분들부터 소개하겠습니다. 평안나무 이사장이십니다. 김용윤 PD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야원성교회 대표이십니다. 김디모데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오늘 첫 주제는 김용윤 PD님께서 준비해 오셨죠. 네, 명성교회 세습을 사실상 용인해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결정에 문제 제기하는 개교회와 노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교회라 하면 이제 개별적인 교회, 네. 개개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 이상한 뜻으로 오해하지 마시고 네. 개교회. 저도 참 좀 개교회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네. 이 단어를 때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데 왜 아. 개교회라고 하나 했습니다. 보통 청소년들이 많이 개자를 앞에 붙여서 예, 개 예. 재밌어 뭐 네, 이런 그렇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예. 네. 개별적인 개개의 교회, 개교회와 노회들이 늘고 있는데 자, 네. 오늘 첫 주제는 명성교회 세습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명성교회 세습을 용인해준 총회의 불이한 결정에 대해서 반대 성명을 내는 교회 그리고 단체들이 늘고 있다고. 네, 그렇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는 사실 진보와 보수가 두루두루 말하자면 다 이제 포괄되는 그런 교단으로 그동안 알려졌는데 명성교회의 영향력 앞에 지금 총회가 무릎 꿇고 있다. 교단의 어떤 전통과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 네. 여기에 굉장히 문제 인식을 가진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순천중앙교회, 서울예원교회, 정릉교회, 높은 뜻 푸른교회 그리고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81기 94기 아드폰네스 열린모임 참가자 여기다 예장통합교회도 목사님들이 소속되어 있는데 네. 47명의 서명 완도 성광교회는 청원서를 제출하고요. 네. 서문안교회까지 서울로의 대형 교회죠. 세문안교회도 명성교회 수수반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주인이 된다는 기독교 신앙 고백에 어긋나는 결정이라면서 네. 비판 성명을 내놓겠습니다. 네. 당회 명의로 네. 비판 성명을 내고요. 그러니까 서울로의 소속이죠. 그렇습니다. 네. 서울노회에다가 총회 의결 무효 선언을 요청하는 청원을 제출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네. 제 아버지께서도 이 서울노회장을 지내셔가지고 서울노회 기조를 잘 아시는데 그야말로 태풍전야와 똑같은 분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제주 지역 교계 오는 17일 제주시의 제주노회회관 대강당에서 예장통합 104회 총회 명성교회 관련 결의 무효화 모임을 열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명성교회 세습반대 10만인 서명운동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교단 안은 아니고 교단 네. 밖인데 교회 세습 반대 운동 연대가 주최하고 있습니다. 서명 링크 지금 나가고 있죠. 명성교회 세습 10만인 반대 서명 링크가 나가고 있습니다. 포털에서 검색하셔도 되겠습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뜻 있는 분들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총회가 어떻게 보면 명성의 힘 앞에 굴복은 했지만 정말 정의를 외치는 많은 분들이 일하는 것이 희망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일단 명성교회가요, 이 결의된 수습안에 본인들이 지금 그 본래 취지대로 이행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참 사실 지난번 총회에서 수습 전권위원회에서 만든 안 결국 총회 결의로 통과가 됐는데 이 안을 갖고 지금 네. 개별 교회와 목사님들이 반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노회도 반발하고 있는데 네. 명성교회도 반발하고 있어요. 네. 명성교회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명성교회는 그냥 본인들 마음대로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지멋대로 하고 네. 있어요 지금. 수습안을 보면은 11월 초에 김수원 목사를 서울 동남노회장으로 추대한 다음 임시 당회장을 파송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수습안에는. 네. 그런데 지들 멋대로 임시 당회장을 파송해 버렸고요. 명성교회. 이미 파송을 했어요. 예. 네, 유경종 목사. 네, 명성교회 쪽에서 이렇게 네. 임시 당회장을 파송해 버리고요. 김사만 목사를 대리 당회장 그리고 김하나 목사를 설교 목사로 세우고 이게 이거는 뭐냐면요. 김하나 목사가 최소한 네. 15개월은 명성교회에서 떠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 다음에 담임 목사로 추대하면은 그 인정하겠다. 이게 수습 전권위원회 결정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전권위원회의 결정, 그래서 총회에서 결의가 된 이 결정을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그러더니 김하나 목사를 설교 목사로 세우더니 원로 목사가 된 김사만 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세우기로 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 멋대로 하는 겁니다. 총회 결의 그냥 무시하고 지 멋대로 하고 있는 김수원 목사가 결국 승인해야 할 명성교회 임시당회장을 명성교회가 지들 멋대로 결정을 했고 그러니까 이거는 잠시도 명성교회를 본인들의 어떤 그 장악력에서 좀 벗어나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한다. 좀 이렇게 봐야 될까요? 예, 일단은 그 수습 정권위원회에서 그
내세운 안 중에 하나가 네. 방금 말씀하신 김수원 목사를 그 노회장으로 추대한 이후에 김수원 목사의 재가를 받아서 당회장을 정하기로 돼 있거든요. 네네. 근데 개인적으로 김상환 목사가 예, 김수원 목사를 극혐합니다. 그래서 극혐 그렇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래서 그 지점 때문에 김수원 목사가 서울 동남노회장으로 딱 앉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네. 근데 그 조항 중에는 또 본인들이 엎을 수가 없는 게 이 내용에 그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해놨는데 지금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거를 깨버리고 있는 게 명성교회 측. 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지금 준수될 필요성 자체를 지금 백지화시키고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입니다. 자, 사실은 그 총회와 또 수습전권위원회가 온갖 욕을 들어먹으면서까지 마련한 명성교회를 위한 안인데 이 안을 엎어버리는 주체가 지금 명성교회란 말이죠. 아주 그러니까요. 상황이 흥미롭게 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총회 김태형 총회장도 굉장히 우려를 표명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17일에 이미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하고 난 다음이 될 텐데요. 17일에 명성교회랑 서울 동남노회 또 김수원 목사 측이 함께 좀 어떤 참석해서 좀 회의를 진행한다고 하던데 뭐 이미 우리가 방송이 나갈 때는 결론이 난 다음이겠지만 여기서 좀 고무적인 어떤 결론들이 좀 그래도 전향적인 결론들이 좀 나올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삼환 목사가 일단 결정을 했는데 여기서 물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명성교회의 이런 독단적이고 그리고 터무니없는 결정 이것에 대해서 총회와 노회가 이렇게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는 주체가 바로 네. 김삼환 목사란 말이죠. 김삼환 목사가 왜 이럴까? 그 심리 분석부터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데 심리 분석. 네. 사실은 김삼환 목사로서는 지금 자기를 위해서 총회가 결의를 해준 건데 그렇죠. 이걸 그대로 준수하면 됩니다. 근데 네. 이제 단지 김수원 목사가 노회장이 되는 것을 도저히 용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김삼환 목사가 지금 총회 결의 결국 자기를 위한 네. 결의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지금 뒤집어 엎었단 말이에요. 이 심리는 총회를 능멸하는 쉽게 얘기해서 총회가 우스운 거예요. 교회에 와가지고 김삼환 목사가 했던 말이 결국에는 그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 극도의 분노를 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앞으로 교회를 비판하면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신자들이 대응하라고 이렇게 지시하게 이 총회에 대한 극도의 불신을 또 드러낸 배경에는 이건 총회를 굉장히 무시하고 능멸하는 그런 이 심리가 반영돼 있는 건데 이게 뭐겠습니까? 총회가 나한테 덕을 많이 봐. 응? 총회가 나한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처지 이걸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는 건 이게 보고 있는 거예요. 총회가 김삼환 목사한테 무슨 덕을 입은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짐작하시는 바 그대로일 겁니다. 그 총회에서 그 결의된 수습안에 보면요 7항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 수습안은 법을 잠지하고 결정한 것이므로 누구든지 총회 헌법 등 교회법과 국가법에 의거하여 고소, 고발, 소제기, 기소제기 등 일절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이게 실제로 사법적으로 효력이 없지 않나요? 웃음만 나옵니다. 네. 아니 개인이 소송하겠다는 걸 어떻게 막아요? 네. 그거를 무슨 수로 막아? 만약에 소송을 제기하면 뭐 교단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까? 무슨 수로 불이익을 줘요? 예를 들면 아니 이거 우리가 총회 결의를 했는데 말이야. 당신들 고소 고발을 해? 그러면 뭐 예를 들면은 당신 저 총대로서 고난 정지야.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페널티를 준다고 칩시다. 네. 이거 저 민사법원 가면 바로 뒤집히. 이런 말도 안 되는 결의를 하나만한 결의를 하는 건 뭐? 이게 정말 자기들이 이번에 수습전권위원회에서 나온 방안, 총회에서 통과된 이 방안, 명성교회를 위한 오직 명성교회를 위한 이 방안이 그다지 합리적이지 않다, 법리적이지 않다. 네. 이런 점을 자인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평화나무도 준비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평화나무에서 우리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 목사님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소송인단을 모집. 아무래도 예장 통합 목사님들이 당사자기 때문에 네. 저희 그 단체가 나서서 이렇게 소송을 걸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예장 통합 목사님들, 뜻 있는 목사님들 뜻을 모아가지고 저희가 소송인단을 구성해서 이번 총회 결의가 부당하다라는 것을 사법적으로 세상법정에서 확인을 받아. 어떻게 보면 당사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제가 하나 우려스러운 건요. 명성교회 교인들이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지 않으면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회법에서 어떤 교회법과 관련해 교회 문제를 다룰 때는 이걸 일단은 받을지 말지부터 이게 그거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좀 고심을 하고 그 선을 넘기가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명성교회 그 위임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제 김삼환 목사, 아들 김하나 목사의 위임 목사 취임이 2017년 11월에 있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때 결의는 이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에서 잘못된 것이다라고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8월에 그 세습은 부당했다라는 판단이 나왔고 이번 네. 총회 결의는 그 지난 8월 판단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말하자면 플러스 알파를 한 거예요. 그 개념으로 보자면 지금 2017년 11월에 김하나 목사 취임은 부당한 겁니다. 네. 부당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소송인단을 구성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명성교회 2017년 11월 결의를 뒤엎는 게 아니라 2019년 9월 총회에서의 결의, 수습위원회에서 만든 이른바 중재안, 이게 통과된 총회에서 통과된 그 방안이 법적으로 무효다라는 것을 확인받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그와 관련한 그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모르니까 제가 명성교회 등록을 할까도 지금 명성교회로 등록.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예. 네, 교단이 다르긴 하지만 순복음교회 목사님들도 이 명성교회 세습 관련해서 얘기 좀 많이 하시나요, 모이면? 예, 세습은 그냥 그 교계에 있어서 너무나 네. 큰 이슈이기 때문에 네. 예, 많이들 이야기가 되고요. 그 교단 자체 내부에서도 이제 저희가 그랬잖아요. 뭐 담배 피는 게 굳이 지금 10년, 15년 전만 해도 버스나 지하철 그리고 식당에서 담배를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폈습니다. 근데 그때 무개념하다고 본인이 펴다는 아니요, 건 제가 네. 무개념하다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네. 근데 시간이 흐르니까 공공장소에서 담배 피는 거 지금 다 나쁘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세습도 좀 이렇게 시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근데 지금 명성교회를 클라이막스로 해서 네. 아, 이건 진짜 해선 안 되는 목회윤리적으로 있어서 이게 문제가 심각한 네. 해단이구나. 그런 인식들이 상당히 이렇게 많이 이렇게 분위기가 조성된 그런 분위기다. 그런 이야기들이 좀 목회자들 사이에서 돌고 있습니다. 김티모데 목사님, 예. 궁금한 게 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이대로 이영훈 목사 뒤를 이어서 예. 조 목사와 무관한, 조용기 목사와 무관한 분이 계속 바통을 이어봤습니까? 아니면은 조 목사의 가족들 중에서 또 이영훈 목사 후임이 나오고. 아, 가족들 중에 후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 썰이 네. 한때 돌긴 했었는데요. 그 오래전에 돌았었죠. 사무엘 예. 민재 국민일보 회장. 예. 그 사람이 신학 공부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예, 신학 공부한다는 소문도 있었고 네. 한동안 보이지를 않아서 네. 이게 싹 감춰두다가 나중에 이제 후임으로 꽂으려는 그런 얘기도 있다는 이제 네. 썰들이 돌기는 했는데 네. 아직까지는 뭐 확실치는 않은 것 같고요. 만약에 후임으로 이영훈 목사의 후임으로 조용기 목사 일가 중에 친척들이 만약에 앉는다. 아, 그러면 뭐 저희 교단 내부에서도 상당히 많은 이 목회자들이 들고 일어나고 교인들도 들고 일어날 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김성애 목사, 그분도 목사 아닙니까? 한세대 네. 총장. 그분의 인식 속에서는 조용기 목사가 결국엔 이제 어머니, 그러니까 김성애 목사의 어머니인 최자실 목사. 예. 그분이 만든 수목교회에 대를 이어받았는데 조용기 목사가 있고 말하자면은 담임 목사로서 임기를 다하면은 다음엔 다시 김씨 가문으로 넘겨야 되는 것,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원래 그 조용기 목사의 그 장모라고 할 수 있는 그 최자실 목사가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원래는 그 김성광 목사와 조용목 목사의 이 알력 다툼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후임으로 조용목이 될 것이냐, 김성광이 될 것이냐, 그러다가 둘 다 못 되고 네. 결국에는 이제 반대하는 장로들의 이제 압박에 그 못 이겨서 원래는 또 조용기 목사 쪽이 그 지금 원당 순복음교회인데요. 고경현 목사를 좀 밀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장로들의 반대에 이렇게 꺾여가지고 네. 이영훈 목사가 추대됐다는 이야기가 내부적으로 상당히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조용기 목사 일가가 자신의 친족들로 이렇게 꽂으려는 행동 자체가 네. 그 당시에 반대했던 그 장로들이 지금 많이 아직 다 나가진 않았거든요. 내부적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쉽진 않을 것이다. 만약에 그 세습을 한 대 건너서 하게 된다면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수목교회도 휴화산이에요. 제가 봤을 때 세계 최대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네. 예. 이 뭐 수목교회 얘기까지 좀 돌아가긴 했었는데 명성교회 측에 어떤 재정비리 의혹을 제기했던 정태훈 집사에게 명성교회 측 그 장로 3명이 고소를 했습니다. 김재훈 장로를 포함한 네, 수석 장로님 예. 이런 분들. 네. 참. 네. 예. 뭐 소송이야. 자유입니다. 네. 자유예요. 제가 앞서도 얘기했잖아요. 자유라고. 하는 건 자기 마음인데 이게 기소가 되고 유죄 판결이 되려면 검찰과 법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민사법원의 경우는 또 다르긴 합니다만 잘 될지 한번 지켜보죠. 네. 제가 보기엔 어려울걸. 네.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하면 할수록 명성교회는 셀프 빅엿을 먹는 것이다. 아, 네. 네. 이런 점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니, 비자금 그 1,000억에 못 800억, 미치는 네. 800억. 그것도 누군가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 비판하는 사람 혼내주려고 소송 걸었다가 빅엿을 먹은 거 아니에요. 부메랑을 맞은 거 아닙니까? 소송하면 할수록 명성교회에게 자, 빨리 그 정도로 돌아오는 것만이 명성교회 문제 해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네. 명성교회 문제, 세습 문제 끝까지 저희가 지켜보고 문제 제기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기는 목사 장경동의 웃기는 정치로 잡아봤습니다. 내 마음속에 막 불린 듯 일어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아니 평범한 사람이 여기 올라오는 것도 목숨 걸고 올라오면 이미 대통령 하실 때는 목숨 걸고 하셨을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여기 오셔서 이 사람들 설득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다 설득하면 끝나는 거예요. 설득이 안 되면 본인이 설득 당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제가 10월 3일 날도 보니까 내 평생에 사람 모인 중에 제일 많이 모인 거 봤어요. 그런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내가 보기로는 사고 하나 없었고 화염병 하나 없었고 문제 하나 없었어요. 이게 얼마나 성숙된 표현입니까? 세상은 옳고 그름으로만 따지지만 믿음의 사람은, 성숙된 사람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마음이 아프면 달래주는 거예요. 그 상처를 싸매주는 거예요. 왜 요즘에는 목사님 동침이 안 나와요? 잘렸습니다. 저 양반이 얼쩌면 나를 갖다 계속 팔아먹어가지고 어느 날 동치미에서 떴는데 뭐가 떴냐? 북한에서 연평도에 폭격을 했습니다. 북한 내에서 천안함을 폭격했습니다. 그때 내가 참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역사가 4352년 됐는데 전쟁을 931번을 했습니다. 5년 지나기 전에 한 번씩 싸웠던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내가 싸운 건 아니지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외쳤습니다. 이 나라 다시는 건들지 마라. 일본이든 북한이든 어디든 이 나라 건들지 마라. 만약에 쳐들어오기만 하면, 북한이 만약에 쳐들어오면 한 사람씩 안고 죽어서라도 나라를 지켜야 된다. 박수 쳤어, 박수 쳤어. 그런데 어느 날 그걸 유튜브에 띄우더니 장경동이가 북한 사람 죽이자고 했다. 멀쩡한데 왜 죽여? 나처럼 이북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는 김일성 위원장을 위해서도 기도했고 김정일 위원장을 위해서도 기도했고 김정은 위원장도 위해서 지금도 변함없이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왜? 그 사람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목사가 원수를 사랑해야지 죽이라면 되냐고. 맞아요. 근데 원수는 사랑해야 되겠지만 적은 죽여야 되는 거요. 원수와 적은 달라. 그러면 내가 그 말한 사람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너는 쳐들어오면 그냥 죽냐? 원수여 오셨군요. 죽여 주시옵소서. 너는 그럴 거냐? 왜 껏뜯으면 반스 목사 그러는데, 그래서 반스를 어땠다는 거요? 말의 표현이 거칠어서 그렇게 한 거지. 저 목사님이 무슨 그 여자를 건들기를 했냐 그 말이오. 기나는 뭐 한기중에서 뭐 공금 횡령했다고. 근데 왜 여지껏 조용한지. 여러분 지금 세상 옛날 세상 아닙니다. 정직만이 가장 큰 힘입니다. 정직만이 가장 큰 힘입니다. 정직만이 가장 큰 힘입니다. 그렇다고 저는 정직하냐? 아니에요. 정직하다고 한 사람이 거짓말한 놈이요. 사람은 누구든지 거짓말 안 한 사람 없어요. 거짓말 안 했다고 하면 그게 거짓말이니까. 인간은 다 그렇게 허물과 죄로 살아가는 거요. 너의 죄, 나의 죄 서로 용서하며 덮어가면서 사는 거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제 합해져야 돼요. 하나 돼야 돼요. 너와 내가, 여와 야가 하나 돼야 돼요. 그런 성숙이 지금 필요합니다.
네, 장경동 목사가 지난 10월 9일 광화문 광장에서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고요. 지금 그 영상까지 보고 오셨는데 의장님 좀 어떻게 보셨어요? 예, 원래 그 두 사람이 네. 절친이었습니다. 예, 형님 동생 하는 사이고요. 네, 누가 형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정강훈 목사가 네. 형님으로 장경동 목사가 정강훈 목사를 형님으로 모시고 있다. 네. 라는 이 소리가 있고요. 예전에 그 정강훈 목사가 한창 부흥사로 활약을 했을 때 장경동 목사 좀 세간에 알려지기 전이었죠. 그 장경동 목사가 정강훈 목사를 찾아와서 네. 이 부흥 그 설교 그리고 이 스타일, 이 스킬 좀 가르쳐 달라. 정광훈한테 네. 가서 예, 맞습니다. 정광훈한테 가서 예. 그러한 이 에피소드도 있고요. 그 정광훈 목사랑 그 장경동 목사는 원래 친분이 깊었지만 네. 이 친분을 과시하거나 드러내면 서로 이건 윈윈할 수 없다. 마이너스가 될 확률이 높으니 일단은 숨기지만 이제 클라이막스에 다다라서 이제는 좀 이렇게 드러내놓고 할 때가 되지 않았냐 싶어서 이번에 태극기 집회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가 광화문에서요. 예, 전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근데 그냥 근거 없이 하시는 말씀은 아니라요. 아마 이 말씀이 아마 같은 노회에 소속돼 있던 목사님들께서 해주신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측근들 입에서 나온 얘기였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또 들으면 깜짝 놀랄 겁니다. 이걸 어떻게 알까 싶어요. 네. 네, 저희에게도 다 네, 소식통들이 있습니다. 네. 이 장경동 목사가 그간 사실은 많은 매체에서 얼굴을 알리면서 한때 이미지도 좀 좋았을 때가 있었어요. 장경동 목사하고 제가 인연이 있습니다. 네. 그 사실 이 양반이 처음 방송에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게 제가 CTS에 재직하고 있었어요. CTS 기독교 TV에 있을 때 네. 이 프로그램 제작하는데 얼마나 비용이 많이 가장 싸게 먹히면서도 가성비 최고가 어디 집회 현장 가가지고 촬영해 오는 네. 장학일 목사, 장학봉 목사 이 형제인데 이 두 사람 집회를 촬영하러 갔는데 그 시간이 좀 맞지 않아 가지고 시간이 미뤄졌나 봐요. 그런데 이제 대신 들어온 사람이 장경동 목사인데 그래서 그냥 이거라도 촬영해 가자 해서 보고 재밌으면 쓰고 뭐 없으면 말고 딱 봤더니 대박 터진 거예요. 재밌으니까. 그래서 CTS에 방송을 내보냈는데 그 뒤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보여가지고 일취월장 장경동 목사가 방송 저기로서 장경동 목사를 알리는데 좀 기여를 하시는. 뭐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장경동 결과적으로. 목사를 띄워준 건 사실상 MBC긴 했죠. 예, 나중인데 그때 제가 CTS에 있었을 때가 네. 2001년, 2002년 그때였으니까 MBC 느낌표에 나온 때가 2005년 그 이전 그러니까 최초 데뷔는 아마도 CTS가 아니겠는가 판단을 합니다. 네. 제가 계속 그 양반 설교를 모니터하면서 네. 한 10회, 20회쯤 지나면서 아이고 이 양반 드디어 바닥이 드러나는구나. 아, 무궁무진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CTS뿐만 아니라 CBS까지 달라붙어 가지고 장경동 목사가 집회하는 곳은 다 따라다니면서 촬영을 하는 거예요. 저 언젠가 사고 나겠다. 네. 또 웃겨보기 위해서 하여간 별별 말 다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고를 냈죠. 무리수를 두는 말들을 많이 했었죠. 네. 네. 예. 정광훈 목사 못지않게, 정광훈 씨 못지않게 장경동 목사도 문제 발언 굉장히 많이 했는데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제일 핫한 게 가장 최근에 했었던 발언 중에 하나가 한국과 북한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면 네. 이제 남한 인구가 5천만 명이니까 남한 사람 2천만 명이 북한 사람 한 명씩 껴안고 죽으면 이제 다 이제 해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이름만큼 애 빨리 낳으면 된다. 예, 이런 목사로서 아무리 농담이라도 네. 이 선이 있거든요. 예, 너무 선을 상당히 넘는 발언을 해서 구설수에 올랐었죠. 여기 바로 평화나무가 그렇죠. 발견을 해서 예. 빨간펜 선생이 되셨죠. 예 네. 그렇게 보도를 한 것입니다. 네. 예. 근데 제가 보니까요, 정광훈 씨와 장경동 목사 막말만 닮은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장경동 목사의 부동산 사랑에 대해서도 보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보니까 자꾸 여기저기 특히 정광훈 목사가 여기저기 사업을 이제 시도했는데 제대로 사업이 일구어지지 않은 정황들이 많이 나타났었잖아요. 네네. 장경동 목사 같은 경우도요, 그 장사모 앱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장사모는 뭐 장사모라고 장경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까?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요. 장경동과 사상을 같이 하는 모임. 아니 그분의 사상이 이거 거기 뭔가요? 보면요. 사상이 너무 궁금합니다. 아니, 사상은 사상이 뭐예요? 굉장히, 사상이? 장경동과 그 사상을 같이 하는 모임의 그래도 사상은요. 굉장히 좀 건전하긴 해요. 뭐 쓰레기 줍기를 한다든지, 그 장기 기증을 한다라든지, 뭐 이렇게 조금 건전하게 뭐 책을 읽는다든지 이렇게 건전한 모임이긴 한데 이 어플은 일단 무료에 깔릴 수 있고요. 이 어플을 깔아서 여기서도 국회의원을 세우고 여기 국회의원을
공천을 왜 들어와서- 세워 여기서 어떻게 세워? 어? 그러니까 뭐 지가 공천을 줍니까? 일단 영상을 좀 보시면 이해가 좀 되실 텐데요. 그리고 이제 물건을 사고 여기 들어와서 물건을 사고 팔아라 이런 약장수 같은 발언을 교회 집회를 다니면서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입수한 영상은 2017년 영상인데요. 한번 보고 오시죠. 자, 전부 휴대폰 꺼내봐요. 휴대폰을 꺼내서 앱 있는 데를 찾으면 플레이스토어라는 앱이 있어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된 거. 여기 있잖아. 플레이스토어. 눌러. 그럼 맨 위에 구글 플레이가 떠. 구글 플레이를 눌러. 그럼 밑에 자판기가 나와. 그걸로 장사모를 치세요. 장사모. 그러면 신기하게 내 얼굴이 맨 위에 올라와. 그지? 신기하지요? 그럼 그 얼굴을 눌러. 그러면 설치라는 녹색 글씨가 떠. 눌러. 그러면 동의라는 게 나와. 눌러. 그러면 장사모 앱이 공짜로 깔린 겁니다. 자, 하나님이 내게 준 기도의 제목 가르쳐 드릴게요.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나를 알고 지옥 가는 영혼은 하나도 없게 해주세요. 문제가 생겼어. 여러분이 아는 사람은 그도 아는데 자기만 알지 나는 모르잖아. 내가 어떻게 다 알아. 그런데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앱을 깔으래. 그 앱을 따라가 보면 예수 안 믿고는 안 되게끔 다 해놨어. 이제 오늘부터 사람만 만나면 뭘 깔아줘. 공짜니까 장사모 앱만 깔아줘. 장사모가 뭐냐. 첫째, 휴지는 꼭 줍자. 두 번째, 정지선은 꼭 지키자. 세 번째, 어차피 죽으면 화장할 거니까 장기는 기증하고 가자. 네 번째, 책 좀 읽자. 그러면 나라가 얼마나 좋아질까. 할렐루야. 누가 좀 관심 있는 분은 동참 좀 해보세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저게 10만 명 넘게 가렸거든요. 100만 명만 되면 우리나라 지역구가 250개거든요. 250개로 나누면 4,000명이에요. 4,000명이 한 사람 도와주면 국회의원도 되고 시장도 분수도 됩니다. 장사모 회원들을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놓으면 자기 기증, 장기를 기증하겠다는 사람이 나라 다스리면 얼마나 훌륭하겠어요. 그죠? 두 번째, 사업 보시는 분은 이제 앞으로 홈쇼핑에서 앱쇼핑으로 갑니다. 누가 여기다가 물건을 팔면 서로 싸게 이용해주면 홈쇼핑은 50% 줘야 돼. 그러면 10만 원이면 여기는 7만 원만 받는 거야. 똑같은 물건 얼마나 싸. 그리고 거기 60%를 주면 자기는 더 남고 여기다 10%만 주면은 그 돈 갖고 이제 장사모 회원들이 좋은 데다 쓰면은 머리가 돌아가? 괜찮겠지? 이 발언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업자가 끼었다는 생각이 업자가요? 드네요. 업자가 그러니까 앱을 만드는 네. 업자 또 마케팅하는 업자가 끼어가지고 네. 목사님의 네트워킹이라면은 아. 이거 얼마를 법니다. 막 이런 식으로 꼬드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사실은 2017년쯤에 이렇게 계속 광고를 하고 다녔고 지금도 어플이 깔리거든요. 저도 지금 휴대폰 하나 한번 깔아봤는데 근데 활성화가 안 됐어요. 정광훈 씨도 사업을 되는 족족 계속 말하셨던 것처럼 이분도 그렇게 사업 수완이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러면 네. 업자한테 속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까? 예. 네. 아니 저도 예전에 이제 국민 TV 하거나 이럴 때 네. 이런 계통의 업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쫙 하면은 뭐 월 수입이 얼마가 된다느니 네. 그러면 경영 걱정 없어진다느니 뭐 이런 꼬드김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예, 아마 이 순진한 목사님들 꼬드긴 그런 업자가 있지 않았겠나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데 분별을 하셔야지. 이런 앱마켓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지금 업자들이 얘기하거나 자기들이 계산하는 것만큼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장경동 목사가 본인이 운영하는 어플에서 물건을 사고 팔아라? 이게 다행히 활성화가 안 돼서 그렇죠. 이게 만약에 활성화가 됐다. 소비자 문제를 크게 키울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만약에 이런 장사를 하셨다. 사실 사업자로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했다면 탈세 문제도 불거졌을 소지가 제가 보기엔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곳에서 만약에 소비자 문제가 발생했다. 소비자들이 어디 가서 구제를 받습니까? 어허. 이런 어떤 소비자 문제를 아주 크게 키울 수 있었다. 다행히 활성화가 안 됐다. 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네.
이제 네, 뭔가 그 대중적 명망이 있고요. 또 이런 지지하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이 사람을 보고 소비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면 네. 업자가 틀림없이 예 그렇다면은 이들의 정확한 마케팅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간파를 하고 네. 끊을 건 끊고 야 나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지 무슨 장사니 나하고 나하고 장사가 무슨 상관이 있어 네.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네. 아니 뭐 그냥 여지없이 속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지역 이제 구 250개 지역연합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여기에 다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이만큼 뭐 사람들 여기에 지역구마다 국회의원들을 배출할 수 있다는 어떤 취지의 발언들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이게 최근에 정광훈 씨가 계속 하고 다니는 발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전광훈하고 그동안 가까이 지내는 네. 그런 사이를 잘 드러내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전광훈 씨가 이제 기독당 만들었을 때도 도와주긴 했지만은 직접적으로 자기가 얼굴을 내밀고 함께 우리는 파트너다라고 드러내는 것도 꺼려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광장 집회에 나왔으니까 네. 이제 한 몸이라는 것을 드러냈단 말이죠. 자, CBS가 요즘도 중문의 시간이라고 해서 방송이 나가는지 아마 지금 최근까지 나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노조에서 문제 제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정경동 씨가 계속 이렇게 설교가 나오고 주일 설교만 나간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정경동 씨의 영향력을 정경동 씨를 방송에서 보고 이런 집회 현장에서 만났단 말이죠. 장사 못 깔아라. 그래서 방송에 나오는 사람이니까 거짓말하겠나? 이러면서 깔고 또 이 사람의 어떤 마케팅에 말하자면은 그 휘말리고 무책임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사는 하루속히 정경동 씨 방송을 끊어야 이에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경계해야 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광훈 씨도 그렇고 장경동 씨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행각을 벌이는 이유 뭐라고 보세요, 목사님? 일단은 이 정광훈 목사랑 장경동 목사 둘 다 이런 사업을 벌이는 것 자체가요. 네. 일단 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뭘 모른다. 이 돌아가는 시스템을 제대로 알면 네. 이런 멘트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네. 예, 문제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요. 어차피 이분들은 문제의 여지가 있어도 그냥 막 던지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네. 뭐 서슴없겠지만 이런 정광훈 목사, 장경동 목사, 이 목사님들이 사업을 벌이는 그 심리적 그 기반 중에 하나는 단순히 이런 그 SNS 그리고 뭐 온라인 뭐 사업뿐만이 아니라 장의서부터 온갖 거를 다 손댑니다. 근데 그런 이유가 그 신앙을 빙자하거나 표방을 해요. 이 선한 하나님의 사업을 손할 수 있는 영향력을 기르기 위함이다. 거의 이런 식으로 빙자해서 이런 사업들을 벌리거든요. 네. 그래서 언론사도 이제 손대고 그리고 뭐 장이 그리고 어떤 뭐 기업 유통 5만 대 돈만 네. 있어서 굴릴 수 있다면은 5만 대를 다 손댑니다. 그래서 마치 이렇게 특정 재벌들처럼 가족들로 구성된 사람들로 해서 이런 사업체를 운영하는 게 네. 하나의 그 미국에서도 그랬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유행처럼 네. 번지고 있어요. 아. 예, 이게 결론은 돈을 벌기 위한 그리고 자신들의 그 트렌드가 있거든요. 그 교회 이름을 붙인다든지 아니면 교회 로고나 아니면 네. 교회에서 지향하는 그런 이름을 살짝 변형시켜 가지고 이 기업체 이름으로 갖다 붙이거든요. 네. 전문산업. 예, 중산업. 네. 예, 그게 하나의 이렇게 결국은 만모니즘입니다. 그것을 하나의 포장하는 수단이 아닌가?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아니 목사님들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뭘 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간에 저희 평화나무가 광화문 광장 집회에서 헌금안 불린 거 그것과 네. 관련해서 전광훈 씨를 기부금품 관련법 네. 위반 혐의로 이제 경찰에 고발을 했어요. 그 보도가 나오자 평화나무 사무실에 그냥 벌떼같이 항의 전화가 물밀듯 들어왔어요. 우리가 그동안 전광훈 씨에 대해서 고발한 게 몇 건인데 그러니까요. 몇 건인데 그동안 한 돈도 안 걸다가 이 돈과 관련한 고발을 하니까 뭐 그냥 벌떼같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이 사람들 본질은 돈이구나. 이 사람들의 영리는 바로 돈이구나. 네. 영리를 건드렸다고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뭐 애국을 표방하고 뭐 무슨 복음을 표방하지만은 실제로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다. 돈이다. 돈 문제다. 이런 것들을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광훈 목사나 장경동 목사나 항상 그러잖아요. 돈 많이 버는 것을 어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첩경이자 네. 상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광장에서 거두는 그런 비용. 뭐 1억 얼마라고 했는데 저는 1억 그 7천만 이상 원? 저는 그 이상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네. 뭉텅이로 돈이 아마 들어가는 모습도 사진으로 찍혔는데 액수가 너무 많아지면은 세무당국에 의해서 뭐 말하자면은 1,000만 원 이상.
조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네. 때문에 그래서 1억으로 줄인 게 아닌가 뭐 이렇게 뭐 추정을 해봅니다. 근거는 없어요. 네. 그러나 이런 돈, 그러니까 저희가 고발을 통해서 정확하게 얼마를 걷었는지, 그리고 용처는 어디다 네. 했는지 이 부분들을 자세히 따지고요. 아울러 이런 일단 이 거둔 것만으로도 지금 현재 네. 그 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정광훈 씨가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네. 엄격하게 발을 묶은 일들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정치- 저희가 이제 알았어요. 돈이었어요. 돈이었어요. 돈. 네, 이런 정광훈 씨와 장경동 목사에게 하고 싶은 말, 네, 두 분이 좀 경종을 울릴 수 있는 말씀 제가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KBS 더 라이브란 프로에 나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좀 믿기 바랍니다. 이제 네. 예수 제발. 좀 믿기 예, 바랍니다. 네. 만문을 좀 이제 만문에게서 돌이켜서 이제 예수를 믿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네, 디모데 목사님. 한때 많이 좋아했는데 너무 누굴요? 큰 장경동 네. 너무 큰 실망을 감출 수 음. 없다라고 저희 어머님께서 꼭 전해달라고 네. 하셨습니다. 네. 예, 같은 마음입니다. 그분이 장경동 목사님 그 목사의 네. 그 톤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만요 좀. 그만요. 네. 네, 굉장히 와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 우리 디모데 목사님 주제 좀 얘기해 주시죠. 예, 그 조국 사퇴에 춤춘 보수 개신교의 민낯이라는 제목으로 이 조국 그 사건 사퇴 건으로 인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국 법무부 장관 이제 전 법무부 장관이 돼버렸습니다. 결국 임명 36일 만에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네, 뭐 저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날. 어떠셨어요? 근데 이 사실은 네. 이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이제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 검찰 개혁인데 네, 지금 이른바 보수 진영은 무슨 혁명이라는 표현까지 광화문 혁명이라고 했어요. 혁명. 무슨 체제를 바꿔야 혁명 아닙니까? 달라진 게 뭐가 있는데? 예. 조국 장관이 이제 사퇴를 했습니다. 뭐 결과적으로는 지금 사퇴는 당장의 어떤 전국 주도권에 있어서는 여권이 크게 타격을 입은 것만은 분명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검찰 개혁이란 말이에요. 검찰 개혁의 대의는 무르익을 만큼 무르익었고요. 이제 국회 통과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국회 입법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다 바꿨어요. 네,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바꿨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조국 장관이 아니더라도 이미 박상기 법무부 장관 때 검찰개혁위원회에서 네. 만든 검찰개혁안이 조국 장관에 의해서 발표가 됐고 네. 그렇게 해서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국회 입법사항을 뺀 대통령이 시행령을 바꿔가지고 할 수 있는 개혁은 완성이 됐어요. 이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만든다든지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입법사항입니다. 국회에서 의결이 돼야 하는 거예요. 패스트트랙에 태워졌죠. 10월 말로 해가지고 본회의에서 표결이 될 수가 네.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야당 쪽,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긴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야 뭐 원래 그렇게 반대를 했던 거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통과가 된다면요. 네. 문재인 정부는 검찰 개혁, 물론 내용적인 면은 개혁으로 내용적인 면의 개혁도 성공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지켜봐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은 적어도 시스템적인 개혁은 성공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시스템은 성공. 그 목적까지 왔어요. 목적까지 온 상황인데 조국 장관 하나 주저앉혔다고 그걸 갖고 뭐 혁명이라느니 승리라느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정말 가소롭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네, 애초에 이분들의 목적은 조국 장관이 아니라 사실 이제 검찰 개혁을 막는 거고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탄핵 사실 여기에 어떻게 보면 목적을 두고 있다고 봐야 되는 네, 거잖아요. 지금 사실 조국 장관에 대한 뭐 먼지 털기식 수사 이걸 통해서 또 검찰 개혁의 당위성, 필요성에 대해서 거의 모든 국민들이 인식하게 됐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번 조국 사태가 꼭 잘못된 부정적인 면만 드러난 것이 아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어떤 그런 이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요. 또 아울러 검찰과 유착된 언론의 민낯도 네. 고스란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수 진영에서는 조국 물러났다고 좋아하고 있는 건데 이건 정말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미시적인 그런 성과에 불과하다. 이렇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목사님 주변 분들은 좀 어떠세요? 저희 주변 포함해 제 주변에는 저랑 뜻을 같이 하는 동료들이 많기 때문에 네. 조국 법무부 장관이 끝까지 임기를 해주길 바랬었고요. 네. 일단은 이 조국 장관 사퇴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찰나의 순간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그 느낌이 순간 확 왔습니다. 아. 예, 그런 마음이 들었다가 네. 조국 장관께서 난 불쏘시개 역할을 했으니 딱 여기까지다라고 하시는 순간 이제 불쏘시개가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불이 돼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네. 그리고 특히 저는 이 조국 그동안 있었던 일들 통해서 네. 특히 교회 스탠스에서 중립 지키는 분들한테 저는 좀 그런 분들이 은근히 많으시거든요.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광화문하고 서초동 집회는 좌우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코.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닙니다. 자꾸 이거를 이 좌우 문제, 진보 보수의 문제로 프레임을 씌우는 것 같은데요. 네. 전혀 그렇지 않고요. 핵심은 검찰개혁입니다. 네. 이 검찰개혁을 자꾸만 희석시키고 검찰개혁을 자꾸만 저지시키기 위해서 이게 마치 진영 논리로 프레임 씌워가지고 네. 이렇게 싸우는 것처럼 하는 것 자체가 이 본질을 호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공론 분열인 예. 것처럼. 근데 특히 네. 목회자들 중에 이게 마치 무슨 분열시키고 문제 일으키고 그런 걸로 인식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결코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제가 좀 이렇게 짜증나는 부류들이 뭐냐면 이런 거를 마치 그 국론 분열이나 이렇게 서로 대립하는 걸로 인지를 해서 중립 지키려는 스탠스를 취하시는 목회자들이 있는데 빌라도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예수님 죽이기는 그렇고 네. 또 유대인들 무시하긴 그렇고 네. 그러다가 물 갖고 와서 지 손 씻고 그랬잖아요. 예, 그랬다가 사도신경 이름이 올려져서 2000년 동안 개털리고 있죠. 그 꼴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중립은 없습니다. 검찰개혁이라는 네. 본질을 보시길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좌도 우도 아니고 나는 시끄러운 게 싫다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그런 네. 분들도 있죠. 네. 예, 일단은 그 교인들이나 기독교인들 중에 시끄러운 것 자체를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마치 시끄러운 게 화를 내고 대립이 되고 네. 뭐 서로 이렇게 뭔가 온유하지 못한 거. 그게 신앙의 덕목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자꾸만 이런 상황을 회피하거나 덮거나 뭔가 빨리 수습하려고 그러는데 이건 정의의 문제고 공의의 문제고 네. 그리고 적어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이 신앙의 정의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의가 구현되지 않는 방해 세력들이 아우성치는 거를 가지고 시끄럽다고 덮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전에 김 디모데 목사님하고 포항 방송할 때 네. 그런 말씀하셨어요. 김 목사님이 네. 무슨 얘기하셨냐면은 예장 통합에 작년도 총대들은 막 서로 마이크 잡으려고 막 경쟁하다시피 막 그냥 서로 손들어서 의견 표하겠다고 나와가지고 명성교회 세습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판을 했거든요. 근데 1년 만에 압도적 다수가 그냥 명성교회 세습하게 해주자 이렇게 결의를 했단 말이죠. 920명. 그에 대해서 이 김디모데 목사님 네. 말씀은 기독교인들이 갈등이 길어지고 소란스럽고 이런 걸 싫어한다. 그냥 빨리 봉합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게 뭐 하나님 뜻이냐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네. 정의의 문제에 있어서 또 이렇게 회색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셨어요.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근데 뭐 제 주변에도 굉장히 이날 충격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뭐 그 사퇴 발표 나고 나서 몇 분과 통화를 하게 됐어요. 직접 그 전화를 주신 분도 있고 그랬는데 한 안수 집사님 같은 경우는 교계 모임에 갔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제 조국 장관이 사퇴하겠다는 발표 때문이었고 이걸 보니까 정말 교회가 이거 미쳐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굉장히 이제 답답해서 전화하신 분도 있었고 또 다른 어떤 성도님은 뭐 일이 손에 또 안 잡힌다 또 이렇게 해서 연락을 오신 분도 있고 그랬는데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그 카톡교 신봉자분들 또 이분들은 이때 굉장히 또 이렇게 축제 분위기더라고요. 이제 카톡 몇 개를 좀 소개해드리면 정말 이렇게 잔치국수 먹을 일이라는 식으로 이제 올린 분도 있었고 하나님의 승리다. 이것을 또 하나님의 승리다 이렇게 올린 분도 있었고요. 이제 그 심야 철야 예배로 문재인 심판까지 가자 뭐 이렇게 또 의지를 보여주신 또 유명한 또 목사도 있었습니다. 네, 이런 어떻게 보면 정말 혐오 발언들인데 어떻게 보세요? 이런 발언들 교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런 말. 어쨌든 저는 긍정적으로 보자면은 사실은 전두환 박정희 때는 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무조건 불온시했고요. 입 밖에 내지도 못하게 했어요. 네. 근데 이제는 하여간 우리 컨셉에는 별로 맞지 않지만은 네. 하여간 정치 현실이 교회 현장에서 이렇게 얘기된다는 것 자체는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예. 그동안은 아예 얘기를 못하게 했거든요. 네. 예. 동성애 반대 진영에서는 네. 시당초부터 그 조국 장관을 친동성애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네. 비하하고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에 뭐 별 색다른 건 없는 걸로 느껴지지만요. 네. 저는 이렇게 그 혐오 발언을 하는 사람들한테 네.
꼭 선물해드리고 싶은 책이 한 권 있습니다. 혐오를 혐오를 혐오하다. 네. 김용민 이사장님께서 집필하신 책인데요. 또 한간에 무슨 김용민 이사장이 어떻게 혐오 얘기를 하냐 또 이런 말이 있는데 네. 제가 개인적으로 그 김용민 이사장님께서 지난날 걸어오신 길을 보면 항상 조롱과 풍자와 희화화된 대상은 사회적 약자들이 아닌 권력자들과 그리고 비판받아 마땅한 그런 기득권층입니다. 그것을 마치 천편일률적으로 일반화시켜가지고 아무나 혐오하는 그런 식으로 네. 이렇게 또 이렇게 본질을 흐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저는 이런 분들께 이번에 나온 신간 혐오를 혐오하다 꼭 네.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예. 골목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도 있어요. 뒷골목. 네. 뒷골목이었습니까? 뒷골목에서 아니, 만난. 뒷골목에서 만난 하나님. 우리 예. 짐 디모데 목사님 최근 책을 내셨어요, 여러분. 예. 그 책과 같이 사야 돼요. 아, 예. 세트입니까? 세트. 아니,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게 사실 우리가 검찰 개혁을 외치는 것, 뭐 전에는 또 인권을 외친다, 기본권을 우리가 옹호했다든지, 과거엔 또 같은 맥락인데 국가보안법 폐지를 얘기한다든지, 이게 그걸 외치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겁니까? 뭐 그렇게 해서 뭐 잘 살게 됐습니까? 부자가 됐나요? 어? 사회적 신분이 높아졌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검찰 개혁을 해가지고 네. 내가 좋아질 게 뭐가 있어? 우리 공동체가 좋아지기 위해서 우리가 촛불을 들었고 그렇게 외쳤던 거 아니에요? 그 국가보안법 폐지도 그러고 인권조례도 그러고 우리가 이거를 왜 얘기하는 이유는 공익을 위해서입니다. 모두가 함께 공동체가 차별 없이 평등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가치를 외쳤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외치는 분들의 패배가 아니에요. 예, 조국 장관의 사태. 그리고 결국에는 그렇게 돼 가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 국가보안법 폐지, 인권조례 제정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잠시 좀 멈춰서거나 좀 후퇴하는 듯 보이지만 결국 이 방향대로 갈 수밖에 없죠.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검찰 개혁 좌절됐다, 국가보안법 폐지 막았다, 인권조례 막았다 이러면서 환호성 치는 분들, 이분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요. 그렇잖아요. 누구를 위한 외침이었는지 돌아보면서 조국 장관의 잠시간의 그 어떤 거취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잠시간 이렇게 절망하기에는 역사는 대의를 향해서 그리고 순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환호를 치건 말건 신경 쓰지 말고 묵묵히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문익환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물은 시냇 물소리에 신경 쓰지 말고 네. 이건 하수도 소리. 시냇물 소리에 신경 쓰지 말고 큰 바다로 나가요. 시냇물 흐르다 보면 돌에 부딪히기도 하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바다로 나가면 묵묵히 돌과 만나기도 하고 풀을 만나기도 하지만은 큰 바다로 나가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목소리가 나서 없던 음향 감독님이 생긴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네, 언론 보도를 좀 살펴봤는데요. 이게 조국 사퇴 이유가 이제 주진우 기자 같은 경우는 부인 정경심 교수가 뇌종양 진단을 받아서 더 이상 이제는 버틸 수가 없었다 이런 분석을 내놨고, 그런데 이제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요 10월 15일에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지지율이 급락하자 청와대가 조국의 사퇴 날짜를 3개 주고 퇴계하라고 했다. 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요즘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요. 네. 예전엔 이런 일이 있었어? 한번 확인해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에는 제목만 봐도 아이고 이 친구들 참 없이 산다. 이 한마디부터 나옵니다. 팩트 체크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짓말로 나중에 또 드러났고요. 아니나 다를까. 있지도 않은 일이었어요. 사실은 정말 이거는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아이템이 고갈되면 조선일보를 봅니다. 그래요. 가짜뉴스. 네. 가짜뉴스를 찾아야 되는데 네. 그게 없으면 조선일보를 네. 보면 된다. 네, 매일 올라오기 때문에 예. 조선일보를 열심히 볼 수밖에 아니 없습니다. 이제 그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본인이 이제 사의를 표명한 것이고요. 그리고 조국 장관의 경우는 이렇게 눈치를 주기 전에 자기가 먼저 그만두겠다라고 얘기할 사람인 거예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 말고는 조국 장관에게 사퇴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현재 여권 내 역학을 보면은 조국 장관에 대해서 그만두시지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었는데 문 대통령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네. 또 당장의 유불리를 따져가면서 당신이 지금 장관으로 있으면 내가 앞으로 위태로우니까 그만두라고 그렇게 그쵸. 얘기하는 사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제목만 보고 웃음이 나왔어요. 이 친구들 가짜 뉴스를 하더라도 좀 그럴듯하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도대체 어디서 이런 얘기들을 가져오시는지 정말. 또 조선일보 출신 유튜버 문갑식 선임 기자가 본인이 어떤 유튜버 채널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정경심 교수의 사라졌던 노트북을 검찰이 조사해 본 결과 그 노트북 안에서 조국 게이트의 알파에서 오메가까지가 모두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 결과
조국의 어머니 그리고 조국의 동생, 조국의 동생과 위장 이혼한 것으로 알려진 척, 그리고 조국의 오촌 동생 조범덕, 그 이외에도 부동산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조국 일가의 비자금을 관리하던 모든 자료들이 그 노트북 안에서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그 전전날까지 그저께까지만 해도 정경심 씨는 일부 죄목을 자신이 안고 가는 선에서 자신의 남편의 법무장관직을 지키려고 했는데 노트북에서 조국 일가 전체와 관련된 자료들이 송두리째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정경심 씨가 남편인 조국 교수에게 나는 조 씨 집안을 위해서 나 혼자 독박을 쓸 수 없다. 만일에 내가 구속이 되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검찰에 얘기하겠다. 라고 해서 오늘 불과 한 2시간 전인가요? 오늘 조국 장관이 결국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좀 요런 어떤 내용 좀 어떻게 보세요? 아, 아니 노트북이 발견이 됐나요? 노트북이 네. 있는지도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는데 네. 노트북에 뭐가 들어가는지를 어떻게 알죠? 이거 아니 노트북 가방을 들고 다녔기 때문에 그 안에 노트북이 있을 것이다라는 추정만 있을 뿐이지 그 안에 노트북이 있다라고 판정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지금 현재. 네. 그렇잖아요. 아니 저도 사실 노트북 가방에다가 네. 오디오용 믹서를 들고 다닙니다. 노트북 가방이 있다고 반드시 그 안에 노트북이 있으라는 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이 사람은 노트북에 담겨 있는 내용까지도 들여다보고 있는 건데 네. 이게 이제 가짜 뉴스에 대해서 대응을 안 하니까 뭐라 떠들건 신경을 안 쓰니까 상황이 이렇게 된 겁니다. 만약에 이거를 본인이 이렇게 찾아내셨다면 대단한 정보력이십니다. 네. 조국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가 문갑식 씨에 대해서 고소하면요, 문갑식 씨는 뭐 그냥 꼼짝 않고 두 손 두 발 둘 수밖에 없어요. 고소 고발을 해야 될 텐데 이 차이예요. 이 만약에 정말 정경심 교수가 내가 조 씨 집안을 위해서 독박을 쓸 수는 없다 이런 발언을 했다면 이거 사실은 정말 부부 사이에서나 나올 수 있는 말인데 그거 어떻게 알지? 이거 어떻게 할까 진짜 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 네.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예요. 물론 이제 뭐 상황을 가정한다든지 뭐 예측한다든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분명히 얘기해야죠. 이거 사실 아니다. 소설을 한번 써보겠다. 제가 그거 자주 이제 쓰는데 소설을 한번 써보겠다 하고 이건 근거 없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사실인양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이거는 가짜 뉴스 유포하는 거죠. 대조선일보 선임 기자가 말이죠. 그렇죠. 예. 네. 아유 참. 이런 그 가짜 네. 뉴스 그리고 왜곡된 그 언론들의 문제의 근본적인 심각성 중에 하나가요. 네. 어르신들이나 이제 뭐 연령이 좀 있으신 분들이 쉽게 이런 거 이제 낚이시는 건 둘째치고 이 젊은 세대들이 여기에 휘둘린다는 겁니다. 대응을 안 하면요. 이거 사실이구나. 사실이니까 저렇게 법적으로 막 대응도 안 하고 반발도 안 하고. 근데 이쪽에서는 그냥 무시를 해버리는 건데 무시 전략이 통하지가 않아요. 지금 이 대응할 시대에는. 가치를 못 느끼는 건데 그렇죠. 근데 이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요. 특히 이번 조국 그 사건에 있어서 그 조국 장관 건에 있어서는 대학생 아이들이 그 청년층 무슨 뭐 자기네들의 이런 문제들이 상대적 박탈감 이런 컨셉으로 해가지고 그 젊은 20대 초중반 친구들이 많이 좀 요동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그 근본적인 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이번 조국 사건에 있어서는 검찰하고 언론이 네. 대동단결해가지고 아주 의도적으로 조국 장관을 디스시킨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20대 초반하고 중반 이 세대들이 네.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농두렁 사건 자체를 모르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검찰과 언론의 이 생태계 자체를 몰라요. 그리고 또 이제 나름 이제 생활 패턴이나 생활고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정치에 무관심한 것도 한 역할을 하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 역시도 연령이 많으신 어르신분들이 조중동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이 젊은 세대들 중에 정치에 좀 무관심하거나 부동층이라고 그러죠. 네. 20대 초중반 친구들은 예전에 검찰과 언론이 어떤 식으로 노무현 죽이기를 해왔나, 노무현이 어떻게 조선일보와 싸워왔는가, 그리고 검찰이 어떤 식으로 수사권 기소권을 독점해서 지금까지 적폐 세력으로 어떤 식으로 정권에 부역해 왔는가, 이런 총체적인 검찰과 언론의 이 생태계를 모르다 보니까
그냥 일반 언론에 계속 받아쓰기 돼서 보도된 이 이야기들을 이슬에 이제 옷 젖듯이 계속 이렇게 듣다 보면은 여기에 지금 휩쓸릴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예, 그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네, 이제 기사 하나를 더 좀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이 기사의 제목과 일부 내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 기사고 역시 10월 15일자 기사인데 서울대생 조국 복직 찬반 투표 찬성은 단 1%뿐이었다. 라가 제목이고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5일 서울대 교수로 복직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대 동문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는 이날 오후 2시 7분 조국 복직 찬반 투표라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 게시물은 올라온 지 2시간여 만에 4,300여 명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고 1,300명이 넘는 학생이 투표에 참여했다. 설문조사는 오는 11월 1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오후 4시 30분 기준 조국 전 장관의 서울대 복직은 찬성한다는 의견은 단 1%뿐이었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무려 96%에 달했다. 글쎄를 선택한 학생도 1%였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제목과 본문, 이 문제점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보세요, 이 보도는? 이 스누라이프 자체가 네. 그 구구적인 그 서울대를 대표하는 그 언론의 그 여론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또 진실을 호도하는 것 같고요. 이거를 그대로 언론사가 받아 적어가지고 네. 마치 이 조국 교수에 대한 그 부정적, 그 내부적 여론이 강하다. 그러면서 이런 네. 사람을 장관으로 어떻게 지명했느냐라고 해서 또 이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네. 그런 분위기 밑밥을 까는 것 같은 그런 보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검찰이 흘리면 언론이 받아 적고 네. 그 받아 적은 게 보도가 되면 그걸 자한당 의원들이 써먹고 이러한 이 구조 자체를 타파하고 법적으로 강력한 처벌을 제재하기 위해서 다 답답하시잖아요. 뭔가 이 관련된 법안 발의나 그리고 법적 제도가 빨리 이렇게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스누라이프 커뮤니티의 어떤 정체성 여부를 떠나서 보통 설문조사가 11월 14일까지인데 이거 진행한 지 뭐 하루 만에 이렇게 뭔가 완료된 것처럼 워딩을 딱 제목에 뽑아가지고 이렇게 낸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조국 장관이 이제 사퇴했고 검찰개혁 이제 뭐 우리가 기도만 하고 앉아 있을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요?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러셨죠. 벽에 대고라도 외치라고요. 벽에 대고라도 외쳐라. 예.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SNS에 이런 검찰개혁에 관련된 비판글을 올리고 그리고 이번 주는 여의도에서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의도 검찰개혁 집회도 촛불 집회도 참여하고 국민과 시민들의 그런 손길들이 모이고 쌓여서 그렇게 큰 방향을 바꿔나가는 기폭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저도 좀 이번 조국 장관 사태에 있어서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김어준 그 공장장님 했는데 김어준 생각 보니까 그 조국 장관께서 예전에 장관 되시기 전에 홀로 아리랑 부르신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어주더라고요. 네. 아유 그거를 딱 듣는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뭐 이런 효과는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이명박근혜 시절 지나면서 정치에 관심이 없던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게 된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요번 사태를 겪으면서도 제 주변에 그다지 정치나 이런 문제에 관심이 없던 지인들이 진짜 관심을 많이 갖고 보는 거를 볼 수 있었거든요. 오히려 국민을 더 성숙하게 일깨우는데 좀 일조한 측면이 있지 않나. 네, 저는 좀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네, 뭐 그래도 이 문제도 명성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한 것처럼 이 문제 역시 저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끝까지 우리가 정말 의롭게 싸워 나가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정말 전투력을 가지고 싸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조금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